업토버요? 무슨 소리 하세요? 다운토버요, 다운토버. 아니 도대체 뭘 들고 있길래 다 가고 있는데 저는 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10월달 성적이.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달러가 올라간다든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 놓고 보면 장밋빛 미래 기대해보고 싶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호찬입니다.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토버에서 요새 조금 약간 달달하게 시작한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업토버요? 무슨 소리 하세요? 다운토버요, 다운토버. 아니 도대체 뭘 들고 있길래 다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가는 김이 없게 없는데 무슨 업토버예요? 저는 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10월달 성적이. 비트 들고 계세요? 그럼요. 비트 들고 있죠. 코인의 미래는 알트인데. 미래에도 조금 하고 있는데 미래도 잘 가긴 하던데. 이제 업토버 이제 10월 달이 거의 끝나가서 오늘 촬영 일자가 10월 22일이니까 지금 이 업토버 이래서 제가 미리 좀 쟁여두긴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가긴 가더라고요. 업토버라고 해서. 근데 이제 사긴 샀는데 왜 오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업토버라 그래서 오른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와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건지 이 코인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자산 시장도 오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업토버 사실 지난달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는 죽겠다 했는데도 올랐고 근데 이번 달 10월은 오르겠다 한데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일단 데이터를 살펴보면 많이 이제 여러분 매달 사실 이런 리턴에 대해서 살펴보셨겠지만 비트코인 이제 2016년부터 이제 몇 시즌 전부터 분기별 성과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는 것처럼 살펴보셨을 때 Q4 4분기 봤을 때 이제 성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 굉장히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4분기만 이제 쫙 모아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니까 2024년 빼고 16년부터 구해봤을 때 54%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4분기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은 리턴. 가자. 그래서 부장의 서막. 그래서 10월. 물론 이제 10월부터 이제 상승을 해서 그 기운이 이번 분기 말까지 쭉 이어진다.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시작이 되는 10월, 업토버를 가장 좀 좋게 보는 게 아니었나.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냥 조금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좀 우리 희망 섞인 미래를 반영을 해보면 그 2020년, 21년의 4분기에서 1분기까지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밑줄을 쳐놨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올해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4분기도 만약에 좋고 그렇다면 내년 1분기도 데이터적으로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거나 결과를 봐야 되겠고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달러가 올라간다든지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만 놓고 보면 장밋빛 미래를 기대해보고 싶다 라는 바람 정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지만 호찬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만 그럼 4분기가 좋나? 아니면 4분기 업토버인가? 그러면 미 증시는 좀 어떨까? 라고 했을 때 한번 제가 따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증시 역시도 전통적으로 4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연말을 정리한다든지 흔히 우리 연말에 이제 산타 랠리 이런 거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4분기는 코인의 그런 주도하는 현상이 아니라 그냥 전통 자산, 증시가 주도하는 흐름이고 거기에 얹혀서 코인도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좀 봐주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약간 4분기가 수학의 계절인 것 같은데 전통 자산에 대비해서 유달리 좀 비트코인이 좀 더 크게 풍폭으로 튀고 주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약간 성장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근데 이제 사실 요새는 저희가 지금 아무리 봐도 대선이 이제 미 대선이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얼마 이제 안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주식이 상승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들이 이제 가격에 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 이제 트럼프의 당선율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것이 요새 흐름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그 이렇게 왜 오르느냐 했을 때 다 아시는 것처럼 미 연준에서 FOMC에서 P컷 그래서 50pp를 인하한 이후로 아무래도 유동성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좀 그 기대감에 같이 또 오르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게 4분기의 완화적 추세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달에 대충 왜 올랐는지는 그럼 이제 공유해 주셔서 알 것 같은데 이거 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장표로 한번 정리하는데요. 일단 위쪽에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뭐 지금 유동성 얘기했고 금리, 그다음 규제 리스크 정도 저희가 얘기했고 그리고 아마 조금 걸리는 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쭉 시계를 5년 이후 뭐 이렇게 길게 보셨을 때 비트코인이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6만 뭐 이렇게 갔을 때 100 이하였습니다. 뭐 달러 90 뭐 이렇게 이제 낮았는데 지금은 좀 아이러니하게 거의 그 고점이거든요. 103 정도? 지금 굉장히 높아가는 또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달러가 올라가는데 비트가 올라간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지금 상황인데 그럼 그 이유는 트럼프밖에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달러가 올라간다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이제 가상자산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다 호재입니다. 모멘텀들이 좋고 어쨌거나 지금 박스권 상단 돌파 거의 7.8기 수준에 이르렀는데 돌파했다 지금 다시 조금 내려왔는데 요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 어쨌거나 이런 4분기 조금 얘기해줬던 그런 계절성 흐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고 FTX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거나 돈은 언제 줄 것인가 그리고 뭐 ETF 현물 옵션 승인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승인을 했고 오늘 조금 이따 다룰 건데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가상자산은 굉장히 지금 호재들이 좀 많다. 그래서 4분기 굉장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시기가 아니겠느냐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만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도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이제 많이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땠을까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 비트코인 선물 미체결 약정이 맞아요. 사상 최대다. 저도 이런 봤어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레버리지가? 맞습니다. 뭐 미체결 약정이 일단 사상 최대 찍으면 레버리지 이렇게 많이 쓴다고? 라고 이제 말씀하신 그런 반응일 텐데 그럼 우리가 과도한 레버리지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리스크 오프를 해야 될 시기인가?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USD 기준으로 지금 미체결 약정은 393억 달러이고 원화 기준으로는 약 54조 2,500억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상 최대. 과연 이게 과열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디테일하게 펀딩비를 좀 따져봤습니다. 한쪽에 쏠리지 않은.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사상 최대일 때 펀딩비가 굉장히 과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일단 살펴봤을 때 지금 과열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밸런스를. 그래서 뭐 약 10% 정도? 0.01 약간 요 정도 수준이고 과거 이제 149%에 비하면 굉장히 차분하다. 절대 과열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 상대적으로 균형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진짜 이게 균형인가? 라고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USD 기준이 아니라 비트 기준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왜냐하면 USD 기준으로 보면 비트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트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올타임 하이까지는 13% 정도? 좀 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라고 좀 보긴 어려 있고 현재 어쨌거나 한 590K 정도 그 비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쨌거나 누군가는 비트 가격에 따라서 본인의 포지션을 늘리기는 하지만 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참여하는 그 참여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장 참여도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 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미치결 약정을 늘리는데 일조하는 건가요? 좋은 포인트이신데요. 어쨌거나 지금 첫째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외 거래소들의 그 비중이 7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중앙거래소에선 잘 맞습니다. 지금은 FTX 그 이후로 어쨌거나 거래소의 그 전체 미체결 약정의 비중, 전체에서의 비중은 70% 줄어들었고 반면에 지금 시장을 리딩하는 것은 저희가 별의별 크립토 1화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CM입니다. 기관들의 거래소. 맞습니다. 전통 금융 쪽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포지션은
굉장히 늘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FTX 그 시점에는 CME 비중이 1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31% 정도까지 굉장히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선물 비중에서는 31%. 만약에 바이낸스하고 CME 둘만 놓고 볼 때 거의 6대4 정도로 CME가 거의 하드캐리한다. 그리고 그럼 이게 왜 늘었을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흔히 이제 보통 우리가 ETF 유입이 순유입이 양봉이 크게 뜨면 가자 이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몇 번 이런 것들을 겪어보니까 어떻게 요새 느끼시냐면 양봉이 큰 유입이 뜨면 이제 다운 온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 양봉이 뜬다? 이제 쇼 쳐야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CME에서 기관들이 숏을 잡습니다. ETF 현물을 사고 숏을 사고 어쨌거나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다양한 파생 상품에서 선물 시장에서도 복합적인 이제 전략을 구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이게 올라간다, 롱이구나가 아니라 기관들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 그래서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데 왜 이거는 올라가요? ETF 유입은 늘어나는데 왜 가격은 안 상승하죠? 이런 것들이 이러한 기관들의 복합적인 플레이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체결 약정 또한 최대한 늘어났지만 이게 예전처럼 레버리지로 늘어난 게 아니라 기관들의 전략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지루한 횡보장이 좀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쨌거나 앞으로의 시장은 고래와 기관이 더 이끌어줄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3 트릴리언 달러 여기 시장에서 더 커지려면 리테일들이 지금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기관들이 그럼 더 들어와야 되고 그럼 더 큰 기관이 들어왔을 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1비트코인 이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새우다. 아니면 이제 1비트코인에서 10비트코인 크랩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어쨌거나 1비트코인에서 10비트코인의 이 부분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전통자산 시장에서는 이 선물 파생 상품 시장보다는 옵션 시장이 훨씬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CME 데이터는 뭐 파생 상품 데이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지금 파생 상품 시장 전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가상자산 비트코인에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선물이 3분의 2를 차지하고요. 옵션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한 393억 달러, 54조 정도를 차지하고 옵션은 240억, 그래서 33조를 차지해서 총 87조, 약 100조가 조금 안 되는데 이 정도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두 개 합쳤을 때 약 5%가 좀 안 되더라. 한 4, 5% 정도 나온다. 이렇게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것이 앞으로의 기관들이 더 들어오면 이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이 파생 상품 시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제 선물만 굉장히 지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옵션도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 그 10월 19일 날 그 SEC에서 어쨌거나 현물 비트코인 ETF 옵션 상품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의 이제 현물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옵션 상품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CME만 하더라도 선물 상품에 대한 옵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한 5% 정도 차지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이제 승인이 난 거지 거래가 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거나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CME 파생 상품처럼 활성화될 것이고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고무적인 얘기네요. 이 규제 제도가 갖춰가면서 전통금융 자산이 합법적으로 규제 안에서 이제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업앤온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지금은 덜 규제를 받고 있는 혹은 미국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대리빗인데 여기 말고 기관이 들어오고 그것을 기관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수요가 일단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계속 흐름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지금 ETF 유입 소식이 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럼 ETF도 좀 고무적인 상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지금 흐름이 이제 ETF 자금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승인을 초반했을 때 1월부터 해서 GBTC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면서 그걸 상쇄하는 흐름들이 허덕였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뭐 순유출 없이 보통 다른 모든 ETF들의 순유입이 들어와서 최근 이제 10월 14일 날 556 밀리언 달러, 5억 5,600만 달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유입이 들어왔고 지금 그런 흐름이 지난주 계속 이어졌고 뭐 이번 주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이게 6월 4일 이후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굉장히 좀 4분기 따뜻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만들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것이 ETF AUM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 전에 이제 20빌리언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기사를 내면서 이 흐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요 추세는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기관도 관심 있고 ETF도 긍정적이고 이제 유동성도 좀 풀리고 있고 여러모로 다 고무적인 것 같은데 이게 또 시장에 막 덤핑을 하기 시작하면 마운틴 곡스 때도 그렇고 뭐 독일 정부 때도 그렇고 사실 긍정적인 흐름이 가격에 반영되진 않더라고요. 좀 매도 압박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셀사이드 리스크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져왔는데 뭐냐면 단기 보유자들이 본인이 수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손절 어쨌거나 시장에 팝니다. 파는 양들을 본인들이 샀던 총 금액으로 나눠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비율이 높으면 아 정말 많이 파는구나, 아니면 이 비율이 적으면 아 정말 이제 안 팔기 시작하는구나 했을 때 단기 홀더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거의 바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매도 압박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제는 단기 보유자들도 아 손익 실현해서 이익 볼 게 얼마 많지 않아. 그다음에 손절도 아 이제는 손절하기보다 갖고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들은 어떨까 라고 봤을 때 장기 보유자들 역시도 지금 이 비율이 거의 저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도 팔만한 동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유자들이 95%가 이익이다, 뭐 이런 막 뉴스들도 나오지만 이익이라고 했을 때 엄청 어마무시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 이 상황이 아니라 그냥 손해가 아닌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은 저희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딱 균형을 이루는 상태, 딱 본인의 평단 정도, 그러니까 ETF 평단도 지금 60K 정도인데 뭐 69K 지금 가격이었다면 조금 수익은 보고 있겠지만 그게 그냥 평단이 그런 거고 그 중간에 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거나 지금은 팔아서 내가 이득 보는 것보단 좀 애매하다. 그래서 딱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정도 추세로 봐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반감기가 다가오게 되면 또 다른 이슈가 좀 이제 정말 오래된 막 4년 막 넘게 된 이런 분들이 이제 슬슬 기지개 품면서 아 가볼까 이러면서 이제 매도하는 게 또 리스크잖아요. 그런 건 좀 없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ETF 승인할 때 그런 이제 장기 홀더들의 수익 실현 하는 움직임들이, 왜냐하면 제가 봤던 특이한 지갑 중에 하나도 그 21년 때 67 뭐 요 부근에서 못 팔고 물려가지고 존버한 지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어쨌거나 ETF 승인하고서 70K 넘어가니까 팔던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물렸다가 이제 실현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큰데 이번 역시도 상승을 하게 되면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가즈아 막 이런 분위기들이 있더라도 장기 보유자는 언제 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CDD라고 해서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했던 물량을 팔게 되면 그것들의 이제 시간이나 밸류들을 계산해서 시각화한 자료인데 이것들이 크게 튀게 되면 팔아야 되는 신호인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의 CDD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장기 보유자들도 아직은 아니다. 이제는 이미 다 팔았고 팔았던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를 지켜보면 장기 보유자들의 이제 공급량은 계속 늘어드는가, 이제 그것들이 또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인데요. 그래서 바이너리 스펜딩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7일 기준으로 장기 보유자들이 7일 내내 팔면 이 지표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연속성 있게 저희가 뉴스나 이런 미디어에서 보면 아 10년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7년 만에 깨어난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사실 뉴스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일회성에 가까울 수 있고, 이런 거에 뉴스에 안 나오는 오히려 보유자들이 계속 파는가, 이 추세들이 더 중요할 텐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이것들이 지금은 계속 줄어들지 않고 다시는 또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팔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면 저희는
충분히 이제 리스크를 줄이고 이제는 파티를 떠날 때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좋은 얘기가 오늘 계속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이번 10월 이번 4분기 좀 어떨 것 같은지.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냥 저희는 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고점 신호를 조심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불장을 기다리는 건데, 했을 때 ETF 자금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살펴보시고, 보유자들이 지금 어쨌거나 매도 압박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것들, 조정이 진짜 세게 나오는 것들이 이게 맞는가 한번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다시금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이제 장기 보유자들이 팔면서 올라가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의 수익을 좀 지키는 그런 것들을 판단했으면 좋겠다. 사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이런 분위기에선 이제 우리가 그 밈 짤 있지 않습니까? 누워 있다가 딱 쏘고 레이저 아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방송 내용들이나 이런 걸 토대로, 그리고 어쨌거나 미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나 이런 이슈들을 살펴보면서 좀 좋은 판단으로 한번 4분기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별의별 크립토에서 업토보가 왜 발생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별의별 크립토에서 또 새로운 주제로, 특히나 요새 핫한 미 대선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거고요.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도 최대한 커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크립토는 지금과 같이 데이터 기반의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이며,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